은퇴하면 이제 편히 쉬겠구나 싶었는데 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군요. 평생을 일에 바쳐온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삶은 은퇴 후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봐. 앞으로 뭘 하려고? 라며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라는 직함이 사라지니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바로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건강검진, 무시했던 가슴 통증은 결국 심장병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무엇보다 건강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사회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그려왔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만 막상 그 시기를 살아가는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평생을 조직에 헌신했던 이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복합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권 이사님입니다. 63세 제조업 중소기업을 30년간 운영하고 지난해 은퇴하셨습니다. 그는 은퇴 후 동네 산책을 자주 하게 되었고 예전 친구들을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임 자리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서로 사업 얘기로 밤을 새우며 토론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의 의견에 깊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뭘 알겠어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밤중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은요, 멈추기 전에 꼭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알아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 부장님 58세의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는 비교적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사를 준비했고 퇴직금을 바탕으로 카페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청년 고객층과 소통이 어려웠고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출이 기대보다 낮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회사에서 함께 고민해줄 동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결과가 없자 무기력감에 빠졌고 이로 인해 수면장애와 고혈압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일을 한다고 해서 삶이 다시 활기를 띠는 건 아니었어요. 내 건강이 무너지니 모든 게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김 대표님 65세로 은퇴 후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는 은퇴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운동 루틴을 만들고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 요가 모임과 함께 자원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활동적인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사 대표였지만 이제는 내 삶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간, 그게 은퇴 후의 삶 아닐까요? 그의 사례는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인간관계,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복합적 전환기입니다. 특히 건강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관계도 계획도 하고 싶던 일들도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가벼운 증상 하나도 놓쳐선 안 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 중년 이후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직함 중심 관계에서 사람 중심 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커뮤니티나 활동을 꾸준히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직업은 사라졌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취미에서부터 의미 있는 활동까지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때 삶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건강은 절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 걷는 시간,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드는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작은 방향표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을 중심에 두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나 식단과 같은 큰 변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무리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단기간에 집중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과학적으로도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몰 체인지 이론은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큰 시간을 투자하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또한 심장병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습니다. 심장병은 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고지방 식단, 운동 부족 등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과 식이 조절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심장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꾸준한 운동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한 일상 속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꾸준한 운동은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병과 뇌졸중,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35회 정도 30분 이상 걷기 또는 가벼운 조깅을 실천해 보세요. 둘째, 식이 습관은 건강한 삶의 근본적인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대체로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주로 채소, 과일, 통곡물,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한 식사를 말하는데 이러한 식단은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심혈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축적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과 같은 여러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이나 요가 혹은 심호흡 운동입니다. 명상을 통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명상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건강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체내의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면역력 강화, 뇌 기능 향상, 심장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한 변화는 매우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런 일상적인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그것이 나의 건강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결코 과도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30분의 산책, 더 많은 채소 섭취, 매일 7시간의 숙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